신학기를 앞둔 캠퍼스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학기는 캠퍼스 선교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캠퍼스 복음화율 3%로 불리는 시대. 캠퍼스 복음화율 3% 시대라는 요즘 이미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캠퍼스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 캠퍼스 복음화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캠퍼스 내 선교단체도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청년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캠퍼스가 마주한 현실은 심각하다. 캠퍼스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청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보다 새로운 선교 전략과 캠퍼스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노다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달라진 캠퍼스 선교 현황을 짚어보며 효과적인 캠퍼스 선교 방안과 한국교회 협력 방법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발간하는 청년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대학생의 종교인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의 수도 2000년대 초와 비교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과 대학 캠퍼스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학과 선교단체, 한국교회가 함께 협력해 청년 복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서울 책임 간사를 맡고 계신 김문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제대학선교협의회 CMI 대표이신 장정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이선교회 부대표이신 정희원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예전과는 달라진 학교 분위기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대규모 신입생 초청 모임도 열고 적극적으로 노방전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세대의 반기독교 정서나 탈종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캠퍼스 분위기 먼저 진단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는데 예, 김문천 목사님 이야기 열어주시죠.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종교가 없다는 말하는 그런 종교 인구가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는 무려 73%에 또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무종교인이 과거에 믿었던 이 종교의 배경을 보니까 그중에 개신교가 차지했던 비율이 가장 높았답니다. 약 한 49%로 절반에 가까운데 무종교인의 절반이 이제 개신교에서 네네 나왔던 그러니까 이 탈기독교로 예.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비개신교인들 대상으로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그 개신교를 말하죠. 14.3%로 불교, 그다음에 카톨릭, 그다음에 심지어 원불교 다음으로 네 번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신뢰도 또한 27%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보면 캠퍼스 안에서의 전도 활동이나 기독교 이 동아리 참여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또한 올해 신입생 사역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3월 초부터 동아리 박람회 등이 열리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캠퍼스 복음화율 감소나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 수 감소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떤지 캠퍼스 선교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장정환 목사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5년마다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발간하는 청년 트렌드 리포트가 2012년 통계 대학 기독인이 약 12% 정도였는데요. 한 10년쯤 지난 2022년 자료를 보니까 14% 정도. 이 수치를 보면 좀 근소하게 줄어들고 있는 통계 같은데 2022년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대학의 기독교
학생들 수가 좀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14~15% 응답자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 질문에 응답한 비율은 절반, 한 7%. 저는 명목상 기독인입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7%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캠퍼스 안에 신실한 기독인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약간 충격을 좀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선교단체의 전체 활동 수를 보면 2000년대에 비교해서 적게는 단체별로 한 30%, 많게는 한 75% 정도의 규모 자체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캠프 사역하는 간사님들의 지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사역하고 있던 간사님들이 한 2년에서 5년 차 간사님들이 조금 일찍 사임하고 그래서 장기, 중장기 사역자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캠프 선교 단체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으니까 목회자 지망생들이 줄어드는 거는가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지금 청년 세대의 특성상 이전보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그런 진단도 있는데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선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한번 정희원 간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아주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전수받고 또 신앙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그것들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지기가 좀 어려웠고 요즘에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학생들이 이기주의와는 좀 다르지만 개인주의와 뭐 효율성과 합리성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갓생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초단위, 분단위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선택하고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에도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것들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을 내거나 우선순위를 내는 데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뭐 취업률 이렇게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도 좀 그럼요.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학의 어떤 그 학문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취업을 준비하는 이쪽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이런 쪽에 네.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제 아마 그 활동하는 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또 같은데. 그걸 단지 뭐 이기적인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워낙 생존 자체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고 팍팍해지고. 무한 경쟁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마냥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라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요즘 MZ 세대들이 개인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 가치 중심 위주로 생활을 패턴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한 동아리에 등록하기보다 다양한 동아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좀 더 많이 쌓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도 선교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깊이 정도도 상당히 얕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자 양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라는 장소 또 대학생이라고 하는 시기가 주는 시간적 의미가 가진 잠재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교회 부흥의 한 축을 캠퍼스 선교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청년들이 졸업 후에 한국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됐던 것 같은데요. 캠퍼스 선교가 가진 잠재력, 중요성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장정환 목사님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부흥기 그리고 또 캠퍼스 선교의 부흥기 1980년도, 2000년도 그 시기 때 많은 그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하나님과 또 영혼 전도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한국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나아갔을 때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사실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단체 사역을 경험했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캠퍼스에서 경험했던 제자 양육 운동이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죠. 저도 개인적으로 1990년도 초반에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았고 또 양육되어져서 그 경험으로 이 캠퍼스 선교가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 한 가지에 헌신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특별히 캠퍼스 시기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어떻게 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캠퍼스 선교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문찬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CC 활동을 하고 또 바로 선교사로 바로 그 전까지는 예, 불신자죠. 불신자였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간증이 좀 있어서 저는 선교사로 일찍이 헌신을 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약 23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대학교 돌아왔습니다. 1학년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고. 선교사로 23년 가시고. 네, 이야. 예, 그렇게 대단하시다.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저도 동일하게 캠퍼스 현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제자 양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사회에서 각 리더로 또 성장을 하고 또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캠퍼스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느냐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캠퍼스 선교단체의 기능이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예. 정희원 간사님. 네, 저도 그래요. 나누시죠? 저도 이제 교회는 좀 일찍 다녔는데요. 제가 조희전교회 대학생 때 들어오고 나서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단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개인 경건과 뭐 큐티하는 법,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상황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와 또 현재 제가 처한 컨텍스트적인 상황에서 단지 복음을 개인적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의를 통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생들에게 이런 선교단체를 만나서 전체적인 삶의 영역을 아까 우리 장정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하는 것들은 몹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자녀가 좀 어려서 이번에 대학을 들어갑니다만은 정말 선교단체를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청하고 좋습니다. 계신, CCC, 시청하고 계신 CMI, 조이 다 좋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선교단체 적극적으로 네. 추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한국교회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선교 환경에 따라 캠퍼스 선교에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부찬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저희 CCC는 그 지상명 성취를 돕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영적 선법 번식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 낳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시대 환경에 따라 방법적인 것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은 본질적인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CC 캠퍼스 사역은 기존 사역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좀 사역의 확장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유학생 사역입니다. 각 캠퍼스에 글로벌 순장들을 세워서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수모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네, 학생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10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대 사역을 도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10대 수련회를 각 도시별로 교회와 연합해서 대학생 순장들이 섬기고 또 멘토링도 하면서 신앙 상담과 또 그들의 고민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리더 역할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정혜원 간사님. 예. 예, 저 너무 목사님 말씀에 너무 동의가 되는 게요. 요즘에 청년들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사실 대학생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 청년이라고 하면 정말 10대부터 뭐 35, 40까지 이렇게 청년 그 연령대가 이제 넓어지면서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사역의 방점은 지속 가능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냥 단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걸 이수하면 마치 모든 게 제품이 찍어져서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떠나서도 또 다른 삶의 현장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지속 가능하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저라면 이제 조이어답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정환 목사님. 예. 네, 정현 간사님께서 지속 가능한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표현이고요. 요즘 MZ 세대들은 사실은 관심의 방향성이 굉장히 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자기 개방이 어려운 그런 세대인데 저희 CMI 단체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자. 그래서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도록 그 삶 속에 일상도 있겠지만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에 대한 그것들을 섬세하게 살피는 기회가 사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경우에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적인 존재, 그 어떤 분이 어떤 사건, 상황에 내 인생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것들 저희가 좀 깨우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인생 오막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삶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양회 때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김 목사님 말씀 중에는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가법, 승법 그거를 한번. 네. 성법 범식은 이제 한마디로 제자 낳는 제자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의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서 성법 형태로 그렇게 넓게 만들어가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이제 가법이라면 2 곱하기 2하고 곱하기 하면 그렇죠. 2, 4, 8로 쭉쭉.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순장이 3명의 순원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양육하면 그것이 기하합식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것이 성법 번식의 효과입니다. 20만 명의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다.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외국으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사역에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캠퍼스 내에 새로운 또 유행의 공동체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경우에는 물에 필수 조건입니다. 기름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모여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우리나라 말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움 겪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런데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각각 말씀해 주신 사역의 내용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90년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정말 큰 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관계 전도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원 간사님부터 한번 알아주시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 밀착형 관계 전도라는 말이 참 좋네요. 이 말에 아마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90년대 말씀을 하셔가지고 90년대에는 소위 모더니즘 시대여서 사실은 뭐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고유함보다는 옳고 그름의 방점이 있었던 시대여서 이게 옳은 거야라고 하면 그 깃발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형 집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의 뭐 끝물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개인의 고유성과 개인의 개인다움 혹은 나다움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전도 방식이 이제 몹시 유해지고 이걸 좀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전도의 대상을 말 그대로 대상화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주어야지 어떤 이런 우월한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나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내는 것이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호감이 되고 또 매력적인 이제 그런 기독교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요즘 세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청년들이 학비를 벌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다 보니 친구가 없고 그래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년 비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캠퍼스에서 진정한 친구나 멘토가 돼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1대1 또는 밀착형 전도를 위해서 사역자의 수가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원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선교단체의 간사들의 동향이 지속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캠퍼스 사역 환경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를 섬기는 간사들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이 어린 이 간사님들이 거절받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마 2년 차, 5년 차 때 이 간사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각 단체별로 2년 차에 들어가는 간사님들을 연합으로 모여서 1박 2일 리트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그 리트릿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에도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문철 목사님. 네, 저희 CCC는 좀 상대적으로 그 타 선교 단체보다 회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들어오는 숫자보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충분한 숫자의 순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간사들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요즘에 학생들 성향이 그룹으로 수모임을 하기보다는 1대1의 수모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상담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대1로 수모임을 하는 우리 한 간사님이 약 20명을 이렇게 1대1의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무적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CC가 타 선교 단체보다 간사 수가 많아서 한 캠퍼스당 1명 이상은 이미 이제 배치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자 숫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는 병원이 아니고 간사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 사역과 더불어 이러한 상담 사역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사로서의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역들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캠퍼스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간사님들 또 학생들이 직접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선교 사역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끌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뭐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정환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학생 리더십을 세우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의 주체는 사실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님들은 그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점점 차지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체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CMI에서는 보통 1학년 때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3학년이 되면 이제 리더가 되죠. 그러면 그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직접 돕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좀 독특하게도 여름에 진행하는 전국 여름 수련회에 주제 강사들을 학생 리더들을 세웁니다. 와. 대부분 외부에서 강사들을 세우거나 목회자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좀 선별하고 또 준비시켜서 간증형 말씀 강사들로 세우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참여한 학생들이 또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간증을 듣고 변화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저라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저 학생도 나랑 비슷한데? 내 선배인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하는 그 자극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요. 안 믿는 친구들을, 새신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을 어리게 보지 않고 이 캠퍼스 사역,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좀 주체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혜영 강사님. 저 너무너무 동의를 해요. 이제 아까 사역자가 이제 줄어드는 이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은 사역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은 정말 그 포인트들을 잘 찝어주고 열심히 독려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변화는 동력 선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캠퍼스 선교단체만 캠퍼스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를 중심으로 모든 기독교 사원들이 합심해서 사역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깝게는 대학의 교수부터 지역 교회나 기업 등의 동역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무성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국대 CCC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성장을 하게 동국대요? 됐습니다. 예, 동국대 CCC가 최근에 그 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이 박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불교 대학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기독교 동아리가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허용되지 않다 공간이. 보니까 교내에서 어떤 전도 활동이나 학생 접촉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동국대 시설 담당했던 간사가 그 주변의 교회들을 좀 탐문하면서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는데 2년 전에 그중 한 교회가 자신의 그 교회를 CC 동아리 방으로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 공간을. 그래서 바로 학교 앞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에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껏 학생들이 들락날락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상당히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러하면서 최근에 동국대가 배가가 되면서 한 50명 정도의 멤버십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동력함에 좋은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는 이제 CCC는 지도 교수님들이 뭐 CC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단체에는 각 캠퍼스마다 지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있는 모든 지도 교수님, 이제 기독교 교수님들이 부산에서 집회를 최근에 가졌는데 그 집회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선교 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또 함께 사역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협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선교 단체가 더 견고하게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주대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이 주변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벌브가 돼서 네, 맞습니다. 함께 선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장정환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실제로 저희 이제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지난번 대표로 섬기셨던 우리 장근성 목사님이 캠퍼스 선교 패러다임 4.0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날 한 8년 정도 전체 캠퍼스 선교의 지형을 좀 바꿔보자. 핵심은 뭐냐면 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주체들이 그 한 캠퍼스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학생 기업부터 시작해서 선교 단체 간사님들 연합,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연합, 그리고 교목실이 있는 대학들은 교목실, 이런 주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연합 모임을 형성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저와 이제 정영 간사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연합을 이루는 이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흔히 말하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어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간사님들이 먼저 연합해서 캠퍼스 사역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논할 때 점점 이 연합되어지는 분위기가 확장되어졌고요. 최근엔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숭실대학교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캠퍼스에 갔더니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합 모임이 없더라고요. 교목실 중심으로 아주 공식적인 모임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전통적인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역의 경험을 살려서 거기서도 우리 간사님들 연합회를 한번 만듭시다 해서 연합회를 만들고 숭실대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캠퍼스에 연합하는 분위기 그리고 최근 이제 학원복음협의회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연합해 갈 수 있는가. 대표적인 예가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성북중앙교회라는 교회가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밥,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캠퍼스 간사님들이 그 교회에 오면 함께 있는 그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서 기도 지원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굉장히 좋은 연합의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교회 있겠습니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동국대도 장충교회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교회를 그 삼거리인가에 적어가지고 정의용 간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아까 뭐 좋은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사실은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동지이고 전우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쳐서 여러 청년들이 어떤 그물에라도 좀 걸리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신학기에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데요. 매 학기 캠퍼스 내 이단과 사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히 신입생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영 선생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한쪽 구멍이 이제 계속 새는 거죠.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아무튼 뭐 이단들의 그런 교리나 그런 학설을 배우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열심은 진짜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너무나 잘 타겟팅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수찬 목사님 나눠주시죠. 저희는 이제 회원 가입 시 간사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그런 특히 이제 이단에 가입했던 학생들이 CC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킨 적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철저하게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의 신앙적 배경, 교회 배경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이단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시비들이 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캠퍼스 내의 침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만난 단체가 이단인지 건강한 선교단체인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도 학부표에 올라온 그 자료를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복음협의회에서 이제 매 학기가 되면 기독교 이단주의보 경계 발령을 언론에 저희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이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 있는 이단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그 학원복음협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 주의하라. 제가 봤던 거 이렇게 쭉 맞습니다. 넘어가는 뭐 그런, 이단 한 페이지씩 이렇게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교회든지 단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 캠퍼스 안에는 건전한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학원복음협의회에 소속되어진 저희 13개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지금 자막으로 나오네요, 저기.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건전한 단체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월이 이제 캠퍼스로서는 아주 뭐 심각한 영적 전쟁터인 것 같아요.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바쁘지만 이단들도 뭐 1년 농사 짓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특히 선교 단체나 또 간사님들이나 사역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기 이전에 사실 공백기가 있습니다. 대학에 왔는데 이단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대상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단 교육을 먼저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이 신천지 관련 이제 그 반대하시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이 어떤 한 사람이 대학생 들어와서 신천지를 만났을 때 거의 100% 넘어갈 수 없는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그게 가장 좋으리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캠퍼스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청년들이 캠퍼스를 거쳐 가기 때문에 대학 선교가 위축되면 한국 교회의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 숫자 줄어드는 것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학교 목회자 지원 지망자가 뭐 급감하는 거랑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캠퍼스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는데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해야 할지 한국 교회에 제언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문철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캠퍼스 선교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선교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자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캠퍼스 내에서의 선교 단체 활동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고 돕는 일에 선교 단체들도 같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서울 CCC는 통합적 영동포 노예와 전도 부흥 운동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8개 작은 교회들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8개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1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명의 간사님과 4명에서 6명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같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3월부터 그걸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은 이제 매년 저희 서울 CCC에서 한국 교회를 좀 돕는 일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전국 CCC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국 CCC는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그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한 학생들이 선교단체에 연결되고 지역교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참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대학 그 어떤 뭐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0명씩이 이렇게 교회로 유입이 된다는 거 그런 말씀도. 동현교회고요. 그 동현교회 담임 목사님 조희선교회 선배 간사님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예예 맞습니다. 동현 무슨 앞에 뭐 무슨 동현이 있던데. 전주 동현교회. 네. 예. 말씀하신 김에 한번 재연 한국 교회를 향한 재연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서두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랑 언어가 같고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우에 빠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어도 새로 배우고 문화도 새로 배우고 그들 얘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앞으로 청년들을 대하실 때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모두가 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마음으로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정환 목사님. 네, 한 3년 전인가요? 평창에서 청년 선교 미래라는 주제로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분들이 선교단체 대표님들과 한국교회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담당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거든요.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선교단체를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소 약간 긴장이 그렇죠. 있었죠. 네. 예. 선교 단체는 또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잘 그들의 어려움과 또 사역의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3일 동안 그 서밋 대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와 선교 단체, 특히 이 사역을 주도하고 섬기는 리더와 또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소통할 수 있는 예. 그 기회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회를 마치고 저도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를 한 30초 정도로 뭐 간단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예.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무엇보다 캠퍼스 선교와 또 한국 교회가 너무나 같이 가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는 사실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결코 이것은 캠퍼스 선교 단체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교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교 단체와 좀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캠퍼스 선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꺼져가는 캠퍼스 복음화의 불씨가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